네, 지난 광화문 집회나 사랑제일교회를 다녀오고도 검사를 안 받거나 동선을 숨기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오늘 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00여 명에 대해서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만 55억 원이라면서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원시도 이렇게 방역을 방해한 2명에게 3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집회에 간 적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갔는데 당시 인솔자가 낸 명단에도 A씨 이름은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의 추적 끝에 A씨의 참가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27일에야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A씨의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 등 모두 7명이 A씨와 접촉했고 감염됐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신월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2천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A씨와 인솔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3억 원의 구상금도 청구했습니다. 확진자의 입원 치료비뿐만 아니라 접촉자의 자가격리, 진단검사, 방역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산정해 광주광역시에선 광화문 집회에 함께 다녀온 일가족 5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시가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지만 이들 중 20대 아들만 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없다며 검사도 안 받고 돌아다녔습니다. 광주시는 아들을 뺀 4명을 경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0.1%의 방역 일탈자를 일벌 100개 해서 99.9%의 시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충북 청주시도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70대 여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28일 오후 6시까지 검사받으라고 명령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여성과 시어머니가 다니던 노인보호센터 이용자와 직원까지 줄줄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걱정스러운 점은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명이 더 늘어서 모두 124명이 됐고 이 가운데는 40, 50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밤사이에 새로 나온 확진자는 어제보다 조금 늘어난 267명으로 400명이었던 지난주에 비하면 많이 줄어서 나흘째 20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 두기를 잘 지켜준 덕분에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막고 있다고 방역당국이 말했지만 그래도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사랑제일교회 신도 1,000명 정도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고 지난달 광화문 집회에 다녀간 걸로 파악된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만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 먼저 조승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달 광복절 서울 광화문엔 약 4만 3천 명이 모였습니다. 통신사 기지국 정보로 추산한 인원입니다. 모두 집회에 갔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그 부분을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꽤 되기 때문에 명단에 오른 인원 중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은 18,000명가량, 전체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일부는 집회에 간 걸 숨겨 거미줄처럼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70대 여성 A씨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지만 당국에 숨겼고 검사도 안 받았습니다. 그 사이 자신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노인보호센터에서 감염자 2명이 나왔습니다. 뒤이어 90대 시어머니와 본인, 조카까지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A씨가 지난달 21일부터 나흘 동안 청주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A씨 스스로 말한 게 아닙니다. 사용자를 보고서 동선을 짜가지고 조사하려고 한다. 그리고 돈을 얻어갖고 카드번호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돈을 의뢰를 한 거죠. A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60대 여성 B씨가 오늘 확진됐습니다. 간호사인 B씨는 확진자와 접촉한 걸 모른 채 어제 충북 옥천군의 집에서 보은군의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해당 병원 의료진과 환자 등 약 200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걸 얘기를 했으면 동선이 보은까지 갈 일이 없었겠죠. 청주시는 앞서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고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다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고도 발뺌을 하던 일가족 5명이 확진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가족 가운데 1명이 검정고시까지 치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보름가량을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일가족 5명이 확진된 건 지난달 30일입니다. 일가족은 확진되기까지 집회 참가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10대 아들 A군이 지난달 22일 검정고시까지 치른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A군이 시험을 봤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A군은 체온 측정을 했지만 별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불똥은 수험생들에게 튀었습니다. 같은 교실에 있었던 수험생 13명과 감독관 3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층에 있었던 응시자와 감독관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군과 부모는 광주 광산구의 한 교회를 7차례 다녀오고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PC방, 그다음에 교회 2개소, 방금 저희들이 검사를 완료했던 교회 2개소입니다. 그다음에 마트, 그 고사장, 그다음에 식당 등이 됐는데요. 파악이 됐는데 집회 참석 후 확진 판정까지 보름 동안 일가족 5명은 사실상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광주광역시는 이 가족에 대해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렇게 방역과 관련해서 거짓말이 불러온 파장이 참 큽니다. 광주시의 박향 복지건강국장을 연결해서 상황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면 15일에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었고요. 5가족 가운데 아들이 29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가족이 하루 뒤에 확진을 받았는데요. 집회에 간 걸 숨겼는데 그런데 기지국 내역을 제시를 했는데도 계속 숨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번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저희가 8월 18일에 행정명령 내려서 광화문 간 사람 검사해라. 이때 놓쳤죠. 21일 날 기지국 점수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아니다고 말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안 되니까 24일에 또 경찰에게까지 넘겨서 자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9일에야 검사를 받은 겁니다. 28일에야 검사를 받아서 29일에 확진된 겁니다. 예. 근데 앞서 보도를 보면요. 지금 검정고시를 받고 PC방을 다녔고 또 교회에 갔는데 이런 동선도 다 말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검정고시 같은 근데 이 경우에는 사람 같은 경우는 네네. 저희들 이분들이 보니까 저희는 지금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뭐 범죄 사실을 취재하거나 뭐 이런 수사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계속 숨기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역학조사 속도가 늦어지고 또 접촉자가 더 동선이 많이 생기고 접촉자가 더 많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검정고시 같은 경우도 본인이 말한 게 아니라 누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 중에 그 둘째 아들이 검정고시를 봤다. 그래서 그때서 이제 얘기하니까 다시 상황을 얘기한 거죠. 예. 혹시 왜 이렇게 숨겼는지 좀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이제 본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학조사 감염원을 찾기 위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 무슨 범죄 사실 뭐 이런 거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계속 숨기고 예. 또 내가 왜 꼭 그 얘기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예. 사실 그래서 예. 이제 예, 감염 전파의 어떤 위험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동선을 빨리 파악하는 게 접촉자들을 빨리 확인을 해서 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5가족과 접촉을 네네네.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오늘 오전까지 총 검사를 받은 사람은 한 487명 정도 되고요. 방금 이제 검정고시 본 것도 늦게 밝혀지면서 이제 한 180명 정도가 추가 검사했고요. 또 추가 다른 동선에서 합쳐진 필요한 검사자 숫자가 점점 또 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한 800명, 네, 800명 가까이 검사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동선을 숨기면서 이 800명 정도가 검사를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계속 늦춰졌다는 얘기인데요. 이 거짓말을 사실 추적하기 네네. 위해서 방역 당국에서 들이는 시간과 또 인력도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제 이분들이 역학조사할 때 그걸 숨기게 되면 일단 여기 같은 경우도 2주 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거기에 따르는 동선이 나타나고 그 동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촉자가 생기니까 한 700~800여 명이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한 25명이 그 자가격리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면 자가격리에 들어갔을 때 또 자가격리 물품도 나눠줘야죠. 그다음에 추후에 또 검사해야죠.
또 양성 나오면 또 다시 역학조사 또 들어가야 되죠. 예. 이제 이런 행정력들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감염 한 번 거짓말을 하는 사이에 또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사이에 부담해야 될 행정 부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전국에서 다 보시는 뉴스에서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다 이렇게 숨기거나 이 사실을 일찍 얘기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것 때문에 행정력이 이렇게 낭비될 뿐만 아니라 이걸 이 감염 사실, 방문 사실을 숨김으로 인해서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가족,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지인들에게 예. 이 영향이 바로 미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장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보호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공간을 갖거나 또는 코로나에 관련된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선별진료소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죠, 아주 방역에서.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박향 복지건강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